지금 추세대로라면 8월 둘째 주 부정평가는 47%대로 예상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 국정 지지도는 10%대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혼자 나서서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청와대를 나가서 이 고생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저 주변에는 각종 이권 천탁을 노리는 사람들이 아마 득실거릴 겁니다.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이 집무실이다. 검찰을 가장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장본인이 바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팬TV의 송창섭입니다. 여러분, 이번 폭우 많이들 놀라셨죠? 혹자는 10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우였다고 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내려질 양 중에 한 67%? 68% 정도가 요 하루 이틀 사이에 내려진 아주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많이 물난리를 아셔가지고 힘드셨을 텐데요.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잘못되면 이제 나라님 탓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참 운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이제 이게 결국은 국가의 위기 대처 능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미흡하게 대처한 것에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 사회여론연구소와 TBS가 매주 이제 국정 지지도를 조사해 집계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7월 셋째 주, 마지막 주, 넷째 주, 그 다음에 8월 첫째 주 3주간의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지난 대선 중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의 그 평가를 제가 지목해봤습니다. 부정평가가 7월 셋째 주 34.3%에서 마지막 주 39.7%더니 8월 첫째 주에는 42.6%로 올라갑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8월 둘째 주 부정평가는 47%대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심상정 후보로 대표되는 진보진영의 진보진영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은 좀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습니다. 팬덤 정치가 없다는 말이죠. 이게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위기에는 그게 없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의의 화신 윤석열, 정의의 화신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입니다. 이건 이제 검찰총장 때나 가능한 겁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공성이라면, 지금은 이제 대권의 반열에 올라선 다음에 수성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빠르게 빠지고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지지층의 악화 내지는 붕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에 있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여기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지금은 이제 해임됐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당 내 권력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8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조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국정 지지도는 10%대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저는 이렇게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집권 초기가 가장 힘이 셀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정부가 허둥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정권이라면 이럴 때 정권 초기에 지난 앞으로 5년간에 펼칠 큰 틀을 정하고 그 밑그림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고 이제 그렇게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녹색경제, 그네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소득부주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는 뭐가 있습니까? 검찰 출신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평가입니다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너무 많습니다. 도어 스태핑 등등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칼잡이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소위 참모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강고래 검사, 스타 검사, 일단 참모들 입장에서 주눅이 들거든요. 검찰에서는 그게 별로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검찰이라는 조직의 폐쇄성과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가 센 그런 강골 검사였습니다. 윤 대통령 권한이 많이 강조하셨죠. 내가 너한테 권한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권한임이라는 게 그런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권한이 임의를 하게 되면 이겨야죠. 본인이 회의 때 이런저런 발언을 하면 누가 나서 이야기했습니까? 주로 말하기보다 듣고 100% 신뢰하고 맡겨야지만이 참모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똑같은데 왜 사람들이 날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혼자 나서서 그렇습니다. 참모들에게 일할 공간, 말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치는 협상의 영역입니다. 대통령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집권 초기 여러 설화들 보세요. 대통령이 도어 스티밍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그걸로 정부 여당은 협상 내지는 국민과 아니면 이해 당사자들 간에 제로랄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번 BPM만 보세요. 왜 쓸데없이 청와대를 나가서 이 고생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권 후 2개월 안에 대통령실 관저로 들어간다고 약속한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관저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완공됐다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까? 사저에서 출근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사저 주변에는 각종 이권 천탁을 노리는 사람들이 아마 득실거릴 겁니다. 왜 최고 지도자가 일반인과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사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호 인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왜 쓸데없는 이런 행정력 낭비를 거기다 퍼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그 집권 초기에 왜 쓸데없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나와서 정부가 이 고생을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BP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에서 이제 근무한 것을 가지고 이제 정치권이 한동안 논란을 벌였는데 청와대에 있었다면 얼마나 손쉽게 이걸 대처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근처에 바로 위기 대처 능력을 할 수 있는 그 시설도 있고, 당초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가장 우려됐던 것이 이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대통령실을 이전해도 대처가 늦거나 부족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사저에 가서 전화로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보수가 그 일을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는지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왜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세월호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이 집무실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무실에 오지 않았던 것을 두둔하다가 보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지금 불필요한 공간을,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수는 유능함이 강점인데 요즘 우리 보수 정치가 너무 이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모들이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참모들이 일할 공간이 생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일할 공간이 생깁니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거야와의 협상을 벌이려면 대통령이 좀 뒤로 빠지고 말수를 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물을 빼야 됩니다. 법률가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상황은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국민적 지지가 얼마나 검찰에 대해서 높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잦은 실수를 하게 되면 아마 국민들은 두 번 다시 검찰에게 정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권력의 과도함을 비판하는, 어쩌면 국민적 비판이 더 커질 겁니다. 권력을 줬더니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만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너무 사랑합니다.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을 너무 사랑하지만 어쩌면 검찰을 가장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장본인이 바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윤 대통령께서 기존 문법을 파기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가지 않은 길입니다. 집권 초기에 지지율 10%는 역대 어느 정부도 가지 않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이럴 때는 기존 정치인 참모들의 문법을 답습하기보다 윤석열 대통령만의 그 특유의 장기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문법은 안정적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스타 검사에서 오늘날 대통령의 반역까지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기가 아끼는 부분,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정리해 나가면서 좀 더 새로운 문법으로 나아갈 때 국민들은 이래서 대통령 윤석열을 뽑기를,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를 잘했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블랙핑TV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